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2030 세대 표심을 분석하는 뉴스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승패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최근 2030 세대는 진보냐 보수냐의 진영 논리보다는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물건을 살 때도 품질과 가격을 깐깐하고 꼼꼼하게 비교하듯 투표권도 그렇게 행사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이 아닌 현실적인 공약이 나왔으면 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함께하는 헬로티비 뉴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9일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명입니다. 동구 소재 유치원과 관련해 9명이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고 동구 요양복지시설에서 7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나왔던 중구 소재 무료급식소에서도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8명입니다.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48명입니다. 고령의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4명 더 추가됐습니다. 영천에서는 신규 확진자 8명 중 6명이 기업체 관련 확진자로 해당 기업 누적 확진자는 20명입니다. 경산시 보건소가 전국 보건소 중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RT-PCR 진단검사 가능 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기존 진단검사는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나 민간검사센터로 의뢰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건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체 검사가 가능해지면서 긴급 검사가 필요할 경우 4-5시간 내 결과 확인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일상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영업 제한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았는데요. 시민들은 감염 확산을 걱정하면서도 대체로 일상 회복 전환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응암동 먹자골목입니다. 가게마다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문 연 곳보다 문 닫은 가게가 많았던 곳입니다. 장사를 접고 오토바이 배달에 나섰던 박재석 씨는 석 달 만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인원 제한이 아무래도 2인 되고 하니까 손해만 나고 그래서 열었는데도 차라리 다른 일을 하자 해가지고 다른 일 했어요. 계속 배달 일 했어요. 사람 손길이 닿지 않았던 가게는 먼지도 손볼 곳도 많지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처럼 다시 운영하려고요. 원래 하던 대로. 새벽까지 하죠, 저희.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달했다며 눈물 짓던 자영업자들. 넉 달 만에 취재진을 다시 만난 한 기자 씨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웃어야지 뭐 이제 그래도 마음적으로는 편해요. 풀렸다는 거. 그렇잖아요. 또 이제 안 나와야 되는데. 은평의 대표 번화가 연신내. 거리에선 활기가 느껴집니다. 영업 제한 완화로 숨통이 트인 상인들은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그래도 이제 여러 명이서 손님들이 와주셔가지고 테이블 단가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더 늘어갈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감염 확산을 걱정하면서도 일상 회복을 반기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심스럽죠. 그런 제약이 없어지니까 늦게까지 먹을 수 있다니 편하게 이제 마실 수 있고 이제 편하게 사람 만날 수 있고 제가 사진 웨딩 사진이나 뭐 이런 걸 코로나 때문에 되게 예약이 취소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풀리면서 이제 좀 기대가 있죠. 많이 들어올 것 같다. 상인들의 표정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터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어렵게 내민 첫발, 모두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선 이렇게 마스크 쓰기 등 개개인의 방역 실천이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고령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북 지역, 특히 어르신들의 노후 걱정이 높죠? 맞습니다. 경북의 65세 이상 노인 가구 소득이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라고 하네요. 네, 사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도 줄면서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높은데요. 경북도의회에서 관련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윤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북도 인구는 263만여 명,
이 중 58만 명가량이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전체의 22%나 됩니다. 하지만 지역 내 노인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북도가 추진 중인 도 자체 예산 사업이 전무한 데다 그마저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10개월간 월 30시간을 일하고 매달 27만 원을 받는 공익활동형이 대부분입니다. 임금 수준도 낮고 지속성도 떨어지는 상황. 당연히 어르신들의 소득도 전국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별 연간 총소득 부분에서 경북은 2017년 17위로 전국 꼴찌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 개선을 통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도가 앞장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북도는 일자리 100세 행복계획을 마련하고 경로당 깔끔히 사업단 등 다양한 공익형 일자리를 준비 중입니다. 다만 도내 인구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탓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엔 한계가 예상됩니다. 도 단위와 시군에서 그 현재 노인들 빈곤을 탈피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또 경북도는 농업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꼴찌겠느냐 하는 게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는 내년 시행 예정인 농어민 수당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0만 원씩 지역 화폐로 나눠서 지급할 계획인데 지역 농가 약 27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한 달에 5만 원가량이 지원되는 셈인데 지역 농가는 물론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에도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져서 농민수당을 만들었는데 이 한 1,400억 됩니다. 27만 원 가구에 560억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도에서 다 했습니다. 강원도가 우리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해나가면서 농촌을 조금 더 살찌우는 데 노력을 하겠다. 경북도는 내년 농업수당 지급을 위해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1,388억 원의 예산을 준비 중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 농업 인구까지 줄고 있는 경상북도. 내년 시행을 앞둔 농어민 수당이 지역 농가는 물론 농촌 지역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윤종입니다. 수성구가 9일 구청 대강당에서 동네방네 찾아가는 행복지킴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동네방네 행복지킴이는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들로 구성돼 독거노인 안부 확인이나 코로나19 예방수칙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수성구는 이날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촘촘한 지역복지 서비스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구시 수성구가 지역 내 결식아동 지원에 나섭니다. 수성구는 9일 구청장 접견실에서 행복토끼 프로젝트 업무 협약식을 갖고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민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행복토끼 프로젝트는 결식 우려 아동이 하루 최소 2끼는 챙겨 먹을 수 있도록 행복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수성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결식 우려 아동 조사 자료를 민간업체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지침에 따른 대회 규정 변경으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던 2021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오는 12일 예정대로 개최됩니다. 경주시는 지난 8일 오후 문체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00개 이상 축구팀이 대회 참여를 신청했으며 접수 마감일까지 250개 팀이 함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주시는 안전한 진행을 위해 코치진을 포함해 팀당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고 무관중으로 진행합니다. 경기는 온라인을 통해 중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